부터 90년대까지 걸쳐가지고 솔리브팔이라는 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소나무를 한 60-70%를 죽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여기도 피해를 봤죠. 어느 정도 면적의 소나무를 베내냐 그러면 무려 138헥타르. 큰 면적의 소나무를 베내는데 138헥타르 하니까 감이 안 오시죠? 1헥타르는 3,000평이에요. 그럼 3,000평이 얼마나 크냐? 선생님들 학교 다닐 때 100m 달리기 해보셨죠? 그 가로 100m, 세로 100m, 정사각형 만평방제곱미터가 3,000평이더라. 그게 138개니까 한 40만 평 정도를 갖다가 소나무를 베내고 이곳에다가 이 자작나무를 1989년부터 96년까지 69만 본, 나무로 따지면 69만 주를 심었어요. 그래서 만든 자작나무 숲이고, 이곳은 그렇게 심은 이후에 2008년도에 유아들,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애들을 위해서 숲으로 다 개방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대도 있고, 저 앞에 보시면 숲속교실도 있는데, 그게 유아들을 위한 공간이었는데 부모님들이 쫓아오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같이 여기서 즐길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2012년도에 이 자작나무 숲을 개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기는 특히 별바라기 숲이라고 그러고 자작나무 숲의 메인 숲이고, 여기를 안 오시면 자작나무 숲을 안 왔다 가신 게 돼요. 왜냐면은 이 원대리 자작나무 숲하고 선전나무 다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꼭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2017년도에 한림청에서 아름다운 숲길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인 공전상을 수상한 곳입니다. 그래서 100대 명품 숲입니다. 자작나무는 왜 자작나무라 그랬는지 아시죠, 다들요? 얘를 갖다 껍질을 벗겨서 태우면은 자작자작 그런 소리가 나는데 그 의성에서 이름을 갖고 왔습니다. 선생님들 앞에 있는 자작나무를 보시면 여기 꼬뭇꼬뭇한 것들, 이런 것들 보이시나요? 네. 자, 아까 선생님 아까 같이 오다가 하셨는데 얘들이 다이어트해서 되게 이쁘다고 그랬는데 다이어트 한 흔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다이어트를 했느냐? 얘는 나무는 햇빛이 들어와 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일으켜야만 거기서 영양분을 얻어요. 그래서 광합성 작용을 하게 되면은 산소와 그 다음에 포도당으로 분류가 돼서 포도당이 영양분이 돼서 나무의 가지를 살찌워 가지고 걔를 잘 갈 수가 있는데, 햇빛을 못 받은 애들은 광합성 작용을 못해서 떨궈버립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간 자리예요. 이거는 그래서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 영양 공급이 반대 부분 떨어졌고 나머지들은 뿌리로다가 저장을 해서 나무를 부피 성장도 시키고 길이 성장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간 자리고, 얘를 갖다 저희들은 자작나무 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선생님들 오늘 보시면 이 앞에 보시면은 자작나무 숲에 있는 눈이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오늘은 어느 선생님들이 나를 보러 와주실까? 또 내일은 누가 올까? 항상 기다리고 있는 애들. 네. 자, 자작나무는 꽃이 핍니다. 암수에서 여기 이 나무에서 암꽃과 수꽃이 동시에 같이 핍니다. 그래서 꽃이 피고 지금은 수정이 끝났어요. 얘는 수꽃은 이렇게 밑으로 두 개가 쭉 쳐져서 내려와 있고, 암꽃은 위에, 수꽃이 떨어진 뒤쪽 면에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삐쭉 올라와 있어요. 근데 4월 중순 정도에 꽃이 피는데 지금은 이파리가 이렇게 컸잖아요. 그때는 잎이 조그맣게 해순이 돋아 있는데 얘네들이 이파리를 안 키워요. 수정이 되기 전까지는. 왜? 풍매하기 때문에 얘가 바람에 의해서 얘가 포자가 날라가지고 수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파리가 크면은 방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수정을 하는 기간까지는 이파리를 안 키우고 있다가 수정이 끝나면은 얘들이 이파리가 크면서 이렇게 녹색으로 변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되고, 자, 자작나무 꽃이 있다고 그랬는데 꽃말이 뭘까요? 50% 맞히셨어요. 50%. 왠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아까 일부러 이렇게 힌트 주고 왔잖아요. 아니요, 자작나무의 꽃말은 당신을 기다립니다. 예, 그 기다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자작나무는 한대성 수정입니다. 그래서 얘의 원산지는 시베리아, 북유럽의 핀란드, 노르웨이예요. 그리고 한반도 기준으로 봤을 때 남방 한계선, 이 밑으로 내려오면 날씨가 뜨거워서 나 죽어라고 하는 남방 한계선이 백두산, 평안북도, 한경북도예요. 그런데 얘가 여기에다가 심어서 살았어요. 그거는 학자들이 다 연구를 했죠. 금강산 지역에서 자작나무의
저 자생지가 발견이 됩니다. 근데 거기가 38도 정도 걸려요. 근데 선생님들 여기 계신 데가 38도예요. 서울 쪽에서 오신 분들 딱 오시다 보니까 38선 휴게소 딱 지나서 오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38도에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계신 데는 해발 760m 정도 돼요. 조금 있다가 저 위에 올라가실 건데 저희가 800 정도 돼요. 그리고 오늘 처음에 들어오신 우리 자바라로 입구되어 있는 데가 52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위치가 700에서 800에 해당되는 그런 고도가 가장 좋은 위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작나무는 우리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남방한계선이 백두산이라고 그러고요. 우리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역사적인 사실이 4가지가 증명이 되고 있어요. 선생님도 우리 그 첫 번째 역사적인 사실을 보게 되면 73년대 신문에 이런 게 발표가 됩니다. 신라의 한 외곽에 있는 고군에서 하늘을 날아가는 말의 형상을 한 그림이 발견되죠. 네, 천마도요. 천마도가 그려진 데가 이 자작나무 껍데기예요. 근데 선생님들 보니까 자작나무 껍데기 그렇게 눈이 많은데 여기다 어떻게 그려요, 그죠? 그다음에 천마도의 크기는 가로 75cm, 세로 53cm의 두께 6mm 판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든 판이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자작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이런 눈이 없고 이렇게 깨끗한 부분을 갖다가 전부 조각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이어 붙여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천마도를 그렸어요. 자, 천마의 역할은 돌아가신 분을 저승세계로 모셔다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임금을 좋은 데로 모셔다 드리라고 그랬겠죠. 그죠? 그래서 됐고요. 천마도가 그려졌고 그 그림이 지금까지 1500년이 넘는데도 지금까지 보존되고 썩지 않고 있는 이유의 비밀은 아까 또 올라오다 궁금하시더라고요. 하얀색이 왜 하얀색이냐고. 이거는 기름입니다. 베틀린이라는 기름이에요. 근데 기름 하나만 갖고서는 1500년을 못 버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분석을 하니까요. 껍질에는요. 천연 방부제의 함량이 가장 많답니다. 이름은 큐틴입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까지 보존이 되고 있고 경주박물관 가시면은 실물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걔가 그려진 위치가 어디에 그려졌냐면요. 말 안장이라고 하는 말다에 그려져 있어요. 말다에. 이렇게 안장을 앉으시면 양쪽으로 말 안장을 이렇게 두 개 떨어뜨리잖아요. 그 위에 앉는 양에다 그린 거예요. 그럼 천마도는 우리나라에 몇 장이 존재할까요? 제가 좀 전에 힌트를 드렸어요. 네, 말 한 장, 천마도는 2장이 존재합니다. 네, 말 한 장이다 보니까 양쪽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있어요. 그래서 말 한 장에 돼 있고 천마도는 공식적인 명칭이 국보 제207호 천마도 장리라고 합니다. 장리꼬로 말 안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역사 사실은요. 천마도가 발견된 무덤은 천마총이죠. 천마총에서 또 하나의 국보가 발견이 되는데요. 그거는 금관입니다. 금관은 임금들이 쓰는 관이잖아요. 근데 이게 관이라고 봤을 때 요 원형된 있는 부분이 관태잖아요. 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 내려오는 신라 금관을 보게 되면 이렇게 2개가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금 장식이요. 그걸 관드리개라고 하는데 그 관드리개는 이 자작나무 숲곳에서 보고 형상을 따왔어요. 그리고 신라 금관 관태에는 이 무늬가요. 그 자작나무 이파리 문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로 출자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남방한계선이 백두산 부분이라는데 저 경주에서 자작나무를 본 사람들도 없는데 어떻게 자작나무를 보고 그 금관을 만들었을까 궁금하시지 않겠어요? 그거는 역사학자들이 또 분석을 해보니까요. 그 항복시대 때에는 저쪽 북방민족 중에 돌골족이라고 살았거든요. 그 돌골족들이 자기들끼리 싸움해서 밀린 한 부족이 신라를 와서 귀순을 했고 거기서 왕족의 칭호를 받고 김치성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문화를 전래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신라의 금관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신라 금관은 또 국보 188호인데요. 자, 신라 금관은 그러면 또 몇 개가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자, 금관은 5개가 존재하고요. 은관이 하나 존재해요. 그래서 신라의 임금이 썼던 관은 총 6개가 발견이 됐고 금관은 5개고 은관은 하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때에는 몽골의 침입으로부터 많이 받다 보니까 불교 국가다 보니까 부처님의
이 힘을 빌어서 나라를 보호하고자 임금의 명에 의해서 대장경을 만들었는데 효종 때 만들었는데 그 전쟁에서 소실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1265년도에 고려 고종이 또 명을 합니다. 야, 다시 대장경 사업을 벌리자 이래가지고 16년에 걸쳐가지고 대장경을 만들어서 지금은 저기 합천해인사에 보관하고 있는 8만 대장경을 만듭니다. 8만 대장경을 만든 그 대장경 만든 나무의 판을 갖다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들어간 나무들이 벚나무, 그다음